지난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최모 씨. 10년 넘게 광고 대행사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회사 광고팀에 들어왔습니다. 당시는 남양유업이 분유를 넘어 종합 우유가공 기업으로 도약하려던 시기였습니다. 광고팀은 홍원식 회장이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결과를 꼼꼼히 챙기는 부서였다고 합니다. 회장이 특히 이제 광고와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중간에 어떤 사람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고, 아침 7시에도 전화가 오고 밤 10시에도 전화가 오고 주말에도 전화가 오고 뭐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전화를 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 무슨 지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스탠바이 상태였어요. 밤낮과 주말도 없이 일하길 6년. 최 씨는 성과를 인정받아 최연소 여성팀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가 어떤 한 회사 들어왔고 그 회사에서 어떤 한 그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뭐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제 개인 생활은 없이 그렇게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팀장이 되고 나서는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은 일부 받은 것 같은 느낌은 들었죠. 팀장을 맡고 2년 만엔 아이도 생겼습니다. 42에 얻은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휴가는 언감생심. 출산 사흘 전까지도 일을 했고 아이를 낳고서도 충분히 쉬지 못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이제 자연적으로 그걸 퇴사하거나 아니면 출산하면 본인이 그만두게 하거나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감히 이제 뭐 출산휴가를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월요일 날 갑자기 애를 낳아서 그날부터 이제 출산휴가를 해서 한 3주 쉬고 그리고 다시 또 출근을 한 거죠.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면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괜히 내가 내 화를 당장 애한테 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때 너무 때는 눈물 나면서 내가 왜 회사 다니나 내가 왜 애한테 화를 내는 저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무서웠고. 결국 최 씨는 아이가 5살이 되던 지난 2015년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좀 불안했지만 그동안 제가 회사에 귀한 게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제가 좀 빠져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뒤 복직한 최 씨. 그런데 복직 첫날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인사팀에 그 책상 하나를 비워놨더라고요. 책상에 비워놓은 자리가 바로 대표이사실 바로 앞이었어요. 거기다가 자리를 하나 비워놓고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래서 아니 내가 광고팀 팀장인데 내가 여기 왜 있냐 했더니 너 보직 없다. 휴직과 동시에 보직 없어졌고 지금 광고팀에 TO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 있어라라는 거예요. 최 씨가 거듭 원래 소속 복귀를 희망하자 회사는 소속을 광고팀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이상했습니다. 너 그렇게 원하는 광고팀으로 보내주겠다. 하지만 일은 없다. 그래서 보내준 게 탕비실 옆에 자리. 탕비실 옆에 이제 저희가 그 택배 이걸 이렇게 포장하는 조그만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딱 앉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걸 나는 정말 이거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려는 거라는 걸 한눈에 알죠. 최 씨는 소속만 광고팀이었지 팀 회의에 참석도 못한 채로 단순 업무만 반복해야 했다고 합니다. 광고팀장은 저한테 뭐 이런 뭐 광고 얘기도 없고 광고 회의할 때 별 부르지도 않고 부문장이 불러서 인사팀에서 이런 일을 너한테 하라고 그랬다. 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1개월 뒤 최 씨는 갑자기 경기도 고양에 있는 물류센터로 발령났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누가 그만뒀다. 사람이 필요하다. 너 가라. 그래서 내가 물류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이 그만뒀다고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서 일을 하냐. 가서 배우면 되고 그리고 당장 너는 경력이 선임 과장인데 가면 뭘 못하겠냐.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7개월 뒤엔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번엔 충남 천안이었습니다. 천안은 차편이 없어요. 산 꼭대기에 회사가 있어서 다 S자 코스예요. 거기를 제가 운전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고 차라리 그냥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했더니 회사는 전혀 그런 게 없다.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다. 제 발로 회사를 나갈 때까지 회사가 괴롭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속버스와 택시를 타며 서울과 천안을 오간 지 1년. 최 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를 바로잡아달라는 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상태라서 도저히 제가 못 견디겠다 이거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로 해서 소송을 했고 다행히 이제 그거는 받아들여져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원당으로 복직을 시킨 거죠. 최 씨는 이와 별개로 복직 후 자신을 광고팀에 보내지 않은 건 부당한 인사라며 회사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선 승소, 2심에선 패소해 현재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최 씨가 육아휴직을 쓰기 전부터 최 씨의 업무 평가 등을 고려해 보직 해임과 업무 변경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이를 알리자 최 씨가 인사발령을 피하려 육아휴직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이를 사용했다고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홍원식 회장이 직접 나서 최 씨의 복직 뒤 인사와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요. 이 법은 하는 거 아니지만 좀 그 한계 상상을 거르시라 그 얘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직원을 못 견디게 만들라는 회장님의 엄명. 남양유업의 이런 전방위적 압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회장의 그 녹취록에도 나왔지만 아주 일을 더 가중하게 시켜서 압박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분명히 생기죠. 직장 내 괴롭힘의 여지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육아휴직 뒤 흐른 5년의 시간. 광고팀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남양유업이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분유회사고 우유회사잖아요. 제 최초의 소비자가 엄마인데 여성인데 뭐 다른 기업 비교해서 월등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라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여자와 엄마를 정말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게 저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기들 분유 만들어 파는 회사가 저래도 되는 겁니까? 이 모성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도 모자랄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게다가 회장님이 직접 그 직원이 못 견디게 만들라고 지시까지 했다. 네, 사실 회장님의 납득 못할 기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원식 회장은 얼마 전 경영에서 물러나고 회사까지 팔겠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네, 기억이 납니다. 홍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근데 그때가 그 자사 유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거짓 홍보를 했다가 역풍 맞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회사까지 팔겠다고 한 건데 홍 회장이 이후 돌연 발을 빼면서 남양유업 매각은 무산될 상황입니다.